안녕하세요. 짱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베란다에서 해가 다 넘어가도록 늦었답니다. 사실 오늘요, 제가 그 케이블 선을 전부 교체를 해요. 인터넷 갱신을 하는 그 3년 차라 그거를 신청을 했더니 아침에 오전에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인터넷 선부터 해서 뭐 공유기, 셋톱박스 전부 교체를 하더라고요. 오전 중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훌컥 갔답니다. 그래도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한 11시 반? 11시쯤, 11시쯤 이렇게 다육이들은 이제 원래대로 제가 밖에 내놨던 아이들을 이렇게 네트망, 거리망, 바구니를 걸어가지고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는데 베란다 안에서 내내 있던 아이들이라 혹시라도 또 화상을 입을까봐 제가 이렇게 차광막을 비닐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덮개를 살짝 이렇게 걸쳐가지고 차광막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요 바구니를 여기다 걸으니까 덮개가 덮어지질 않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볼대를 해서 차광막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덮어줬어요. 요거를 이제 저는 양파망 두 개를 하거든요. 두 개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또 얇더라고요. 요게 한 두 개 해도 2,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 나온 아이들은 요거를 한 겹 더 이렇게 이제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을 더 해주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로 어느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한 겹으로 해줘요. 한 겹으로 해준 다음에 웬만큼 화상을 안 입고 적응을 했다 싶으면 이제 완전히 벗겨준답니다. 저희 베란다는 오후 한두 시 뭐 이 정도면 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조금 해주고 걷어주면 햇빛이 금방 들어가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련이 된 아이들은 거리대에서 화상을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를 안 하는데 올 여름에 워낙 화상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높아심에 또 요거를 이렇게 조금씩 해준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차광막을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오늘은 좀 지낼만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에 에어컨을 안 틀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낮에는 그래도 한낮에는 이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살짝살짝 저도 이제 해준답니다. 한 3년 차 때는 이 차광막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화상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두 번 화상 피해가 있었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가을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준비 작업에 분주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여름 동안에 아팠던 아이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아팠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저도 생겨요. 그래서 그 빈 화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분갈이 작업을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부 뭐 새 것만 쓰면 안 되니까, 여름 동안에 화분이 비어져서 나오는 거를 저도 오늘 조금 휴무 날이라 집에 있어서 이렇게 화분을 싹 세척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중성세제나 과산화수소에다가 락스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물에다 한 30분 동안 담궈 놨다가 그리고 싹 씻어서 이렇게 바구니다가 받쳐가지고요. 이 햇빛에 좀 말려요. 앞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햇빛에 따닥따닥 말리면 이게 햇빛의 소독도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빈 화분들 나온 거 있죠? 그냥 흙만 털어서 다시 재사용하는 거 그거 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쓰던 깔망을 저도 씻어서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데요. 요 깔망도 뭐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씻어서 같이 소독을 하는 게 좋아요. 이 깔망 속에 흙이 묻어 있거나 이 틈새에 그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소독할 때 요 깔망도 반드시 소독을 하시고요. 사실은 저 같은 이렇게 숫자가 많고 하면 이 깔망 재사용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화분 씻을 때 씻어서 같이 한답니다. 키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와 있는 동그란 거 그걸로 그냥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갈이 할 때는 그냥 버리기도 한답니다. 제가 그거를 씻어서 썼더니 깔망까지 씻어서 쓰냐고 또 매니아분들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초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화분 닦을 때 같이 닦아가지고 햇빛에 딱딱 말려서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는 거. 요 깔망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흙에 세균이나 벌레나 벌레 알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을 분갈이 준비하실 때 비납은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요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두 개 더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 분갈이 때 소독해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래도 휴무날이니까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 밀려있는 아이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어저께 한 5-6개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는 알바니예요. 알바니를 이렇게 3마리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보통은 제가 언바란스로 분갈이를 하는데요. 이 아이는 같은 계열 화분 색깔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물이 들으면 녹빛의 빨간색으로 언바란스가 자동적으로 된답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 목대에서 얼굴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아주 가을에 무슨 빛으로 물이 들지 기대가 많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선물 내분에다가 이렇게 이 아이는요. 퍼플존이라는 아이예요.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는데 아마도 맑은 톤에 이제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물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두빛에 노랗게 물드는 다육이 있죠.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길바라든가 또 라조야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좀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맑은 톤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노랗게 아니면 오렌지 톤으로 그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 에키아베리아스 아이들이 좀 순둥하고요. 좀 건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퍼플존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갈이 하다 보니까 이게 흙을 털다 보면 입장에 물이 찬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입장에 중간에 물이 차가지고 요렇게 한두 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는 파인노즈예요. 파인노즈 금인데 요렇게 몬스터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입장에 한두 개 떨구길래 제가 흙을 털어서 말리려고 그냥 화분에 요렇게 얹어놨어요. 뿌리 상태도 별로 좋지 않죠? 이게 적심을 해서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요. 잔뿌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뿌리가 나오면 심어주려고 이렇게 놨다가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고 이렇게 그냥 한쪽 반 그늘 쪽에다가 내비두면은 지금 같은 가을 때는요 뿌리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뿌리가 나오는 걸 보고서 분갈이를 해주면 그냥 자리를 금방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흙을 털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저기 어저께 보여드린 새싹들이 오늘은 햇빛을 저렇게 받네요. 늦지막힌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애들 햇빛 쐬어주고 화분 말리기 딱 좋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다 하고 싶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요거는 모히또랍니다. 모히또는 이온분 사각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아주 예쁘죠. 약간 꽃 모양이 그 에케문스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아이 손톱에 색깔이 있고 이게 약간 그 연한 진핑크 이런 식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아가 달린 모습도 아주 예뻐서 노란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어저께 혼자 앉아가지고 사부작 진짜 오래간만에 손맛을 느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분갈이를 키핑 장사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가을 분갈이 이제 신입부터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스페시스랍니다. 스페시스도 알갱이로 동글동글한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두껍고 이 미인 종류처럼 입장이 그렇게 수분이 많이 가득한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일조량이 좀 많아야 돼요. 이렇게 거리대에 나가야 원래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턱없이 자리가 부족하고 키 큰 아이들을 우짜라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내보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키가 납작하고요. 옆으로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대도 짤막하고 그래서 요거는 민공방 화분 신상불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아주 이쁘죠. 근데 이거는 키핑장으로 보내려고요. 왜냐하면 거리대에 나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키핑장에서 키우면 이런 알갱이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분갈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5개를 손을 봤고요. 아,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 요것도 제가 이렇게 흙만 털어가지고 말리는 아이들이 몇 개 있죠. 요게 말간이에요. 말간이 아가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잔뿌리가 하나도 없이 뿌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조금 심어주려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꼬들꼬들 말리고, 좀 밑에서 새뿌리가 좀 보이면 심어주려고
자, 이렇게 그냥 화분 위에다 얹어서 말린답니다. 흙을 털어가지고 신입들이요. 뿌리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잔뿌리가 없고 새뿌리가 없는 요거는요. 그 까만 뿌리를 말리는 도중에 바싹 말라가지고 다 끊어냈어요. 잘라내고 새뿌리 받아서 하려고요. 확실히 새뿌리 받아서 분갈이를 하면은요.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이쁩니다. 요게 짧은 잎적성이에요. 그 긴 잎적성이 조금 키우기 수월해서 제가 베란다에서 한 1년 정도 키우고서 요 짧은 잎적성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아주 유명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아가로 요거는 풍경분인가요? 제일 작은 사이즈. 요거다 심어놨는데 요번에 물관사하고서 이 뿌리 활착을 금방 했어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신주탄지 모시듯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게 겁이 나가지고요. 큰 아이를 도전을 못하고 뭐 원래 스카이유즈를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로 시작을 했는데 뿌리 활착한 모습이 아주 오늘 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육이는 물이 들어서 이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 진짜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또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 아이는요. 베란다에서 지금 한 세 번째 도전하는 눈대리랍니다. 키핑장에서는 눈대리가 그냥 잘 커요. 근데 베란다에서는요, 눈대리가 전 진짜 안 돼요. 이 아이를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벌써 이쪽이 이렇게 좀 아픈 것 같죠? 까뭇까뭇한 입장이 있어가지고 띄어냈는데 아직 아가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아, 이 아이 지금 베란다에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줘도 이 아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초성이다 하고 꽃만 보겠다 하고 여기 작은 정자포트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여름에 잘 버틴다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름 끝자락에 조금씩 아픈 모습을 또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걸 뿌리를 뽑아서 말리자니 요 아가들이 그냥 다 소멸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만 안 주고 반그늘에서 한번 놔두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눈들이 진짜 못 키워요. 저한테 안 되는 아이들이 몇몇이 있죠. 베란다에서 절대 안 되는 아이가 이 눈대리하고요. 또 하나는 베이비핑거예요. 베이비핑거도 저 못 키워요.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는 베이비핑거가 없답니다.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방그늘에 놓고요. 또 키핑장에 또 가봐서 거기서도 또 분갈이 할 아이들이 많죠.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틈틈이 하나씩 싸우자 소리 안 나게 한답니다. 이것도 했어요. 이거는 노블페어리라는 아이랍니다. 처음 키워보는 아이예요. 활착을 한 것 같아요.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갈이 할 때요. 아예 이 아이가 전혀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분갈이를 합니다. 만약에 분갈이를 다 했는데 아이가 조금 흔들린다 하면 뽑아서 다시 해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분갈이 할 때는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도 이렇게 한 대여섯 개밖에 못한다는 거. 요거는 부여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가을 동안에 요대로 물이 들어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노블 페어리라는 아이랍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요, 그래도 이번에 물간서하고, 아이고, 이쁩니다. 요거 호피 마리아 금도 자리를 좀 잘 잡은 것 같고요. 요거는 헬리아는 아직도 물이 좀 고픈데, 그래도 물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물을 먹었다고 색을 빼는 게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주 드라큘라가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 통통하니, 짱짱하니, 이 등치를 키우는 게요, 이 아이는 눈에 보여요. 대부분 베란다에서 키우면 마르게 키우기 때문에 이게 성장세를 보이는 거를 굉장히 느리게 하는데 이 드라큘라만큼은 아주 그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그때그때 달라서 아주 매력 있답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에서요. 조금 저도 이제 연휴 기간이라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리바꿈 이런 것도 하고요. 일단은 최대한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여름 햇빛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햇빛을 좀 많이 받게 하려고 저 위에도 나갔고 요 밑에도 싹 나갔어요. 방그늘에 있는 아이들은 약간 시원찮고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햇빛을 오랫동안 못 쐈던 아이들은 요 밑에 자리로 간답니다. 자, 이렇게 자리 정리를 조금 했어요. 반대쪽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온도가 보세요. 자, 33도 베란다 온도가 이렇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이 아이들도 조금 쉬는 타임이 생기고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저녁에는 분갈이를 해도 그렇고 좀 할만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역시나 차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차광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게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새로 원래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안쪽에서 그동안 한두 달 정도 지냈던 요 스피나도 지금 오늘 나와서 혹시나 타상을 입을까 봐 요 안쪽에서도 까뭇까뭇 요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차각 막 덮어주고요. 요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화상을 좀 웬만하면 잘 안 입는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 상어 스페셜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잖아요. 요걸 보니까 또 안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아이도 화상을 입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반 차광을 요것도 했답니다. 이거요. 이사도라예요. 이사도라는 그 안쪽에서만 있었어요. 거리대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요 위에서 적응 훈련을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물 빵빵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차광막을 조금 해주고요. 요것도 와인피치랍니다. 와인피치 꼬맹이는 아직 안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들어아이인데 뿌리 활착을 했어요. 물 반응도 해서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햇빛 적응하라고 여기 반 그늘 정도 여기는 햇빛이 이제 금방 넘어가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차광막을 덮어줬고요. 요거는 묵둥이랍니다.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파이어필라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물을 먹고 이제 얼굴을 조금 벌리고 햇빛이 약간 부족한 듯 싶고 그래서 이 아가도 이렇게 여기 들어갈 만한 사이즈 화분이 이 아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리 경쟁을 뚫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밑에도 요것도 한동안 진짜 태풍 지나갈 때까지 이 바구니를 안 걸었었는데요. 바구니를 이렇게 하나씩 걸었답니다. 아, 이거 바구니 거는 거요. 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고정을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케이블 타이로 두 번 정도 묶는데 요 난간 사이즈만큼 바짝하면 이게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묶으면 좀 움직임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은 움직여요. 그래도 뭐 이게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살짝 요 망에다가 이렇게 철망 테이블에다가 그냥 걸쳐만 놓은 거예요. 수시로 이제 문을 여닫을 때 비가 올 때는 걷어가지고 치우고 문을 닫는답니다. 요 밑에가 조금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햇빛이 필요한 아이들 한 자리라도 조금 내놓으려고 요 밑에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요 밑에도 제가 그 거리대를 조그마한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요 케이블 타이죠. 요 케이블 타이로 묶는데요. 보통 여기다 묶으면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되고 훅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정을 한 번 더 하고요. 여기 봉에 고정을 하면 이 벽면이 여기 딱 닿아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 봉에 매달으시면 뒤집어지질 않아요. 화분을 올려놓고 이걸 힘을 주어도 제껴지지 않는답니다. 짱짱해요. 그래서 이 봉에 묶으셔야 돼요. 위에 이렇게 묶으시면 이 밑에도 여기도 한 번 더 묶어주면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봉에다가만 묶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냥 짱짱하니 괜찮아요. 이거 지금 몇 해째 한 3년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난간하고 난간 사이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이즈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좀 큰 거를 걸어도 큰 화분이 못 나가니까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소형 거리대 있죠. 그런 거를 좀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높이가 봉하고 이 거리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 한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이 난간에다가 거리대가 걸지 못하는 분들은 이 난간에다가 이제 햇빛을 받으려고 중간에 이렇게 설치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다가는 제가 설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햇빛을 하나라도 보게 하려고 자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햇빛이 전부 넘어가서 햇빛 없이 이러고 있네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까뭇까뭇한 이모가 생겨요. 또 이런 아이들은 부분적으로 살균제 처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전체 방제 이거 해야 된답니다. 아, 그리고 칼슘제 그것도 여쭤보시는데요. 방제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칼슘제 주면 오히려 뿌리도 튼튼하고 웃자람도 더 막을 수 있다는 거. 이 칼슘제를 주고서 다육이가 웃자랄까봐 걱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칼슘제를 주면 다육이 웃자람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전해드린답니다. 저도 이제 키핑장에 가서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할 아이들 선별 작업 이런 것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